깊어가는 가을밤 까는 언니와 함께 오늘도 마무리하시죠. 최근 윤석열의 황당무계망상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끝날 것 같죠. 명신이가 국민들을 속이고 해외를 가볍게 나가려 부린 꼼수가 역풍을 맞은 셈인데요. 정리하면서 시작할게요.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다시 재차 선포한 거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대구에서조차 18% 찍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 허리 한번 숙여주마 라고 해서 허리는 숙인 건데 딱 앉아서 자 지금부터 하나씩 계산서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얘기해봐. 니네 질문해봐.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줄게. 근데 봐봐.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고 하는데 순진했어. 좀 사람이 박절하지 못하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면 휴대폰이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바꿔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또 오는 전화 받아주는 게 또 도리인지라 다 받아주고 잠 못 자고 3,000개 답변하고 있는데 뭘 잘못한 거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너무 안 됐어. 너무 애쓰고 있는데 대통령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질문하고 문제 삼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리 개 돼지들이 뭘 알겠어. 내 말이 법인데 내가 대통이잖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제 됐지? 나는 끝까지 갈게 라는 기자회견이었죠. 5년짜리 공무원이 겁을 상실했네요. 강약 약강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 또 아부할 모양이죠. 기시다 꾼도 떨어지고 해리스가 되길 손꼽았을 텐데 어쩔이네요. 국힘당도 해리스가 되길 바랬다던데 천지분간 못하는 명신이 따까리 천공도 해리스가 된다 했다던데요. 맞추는 게 왜 일이 없는지 명신이 주술도 약발이 떨어지나 보네요. 바이든에 이어 해리스가 됐으면 계속 이어졌을 텐데 다시 아부를 해야 할 상황인 듯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들어갔다는군요. 관저에 있다던 그 호화로운 골프 연습장은 누가 쓰는 걸까요? 명신이가 모시는 귀신들이 골프를 칠까요? 어찌됐건 트럼프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기꾼들이 이 나라를 훔치는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선 때입니다. 22년 1월 이때는 윤석열이 불리했죠. 이미 대세는 꺾였다.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고 이미 졌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22년 1월이었습니다. 이거를 뒤엎은 게 명태균이고요.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새해 들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월 3일 윤 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고 이틀 뒤인 1월 5일에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바로 이때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이틀 뒤인 1월 9일 윤석열 후보가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2분 명 씨는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구 역삼동의 S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합니다. 강남 호텔. 네네네네. 그거 좀 예약 좀 해줄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 투인 한 8층으로 해갖고.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호텔 예약 결제를 완료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등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강남의 S호텔 예약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 또는 캠프 측,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 여부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명신이 윤석열에게 사기치라고 손에 쥐어준 자 명태균, 모든 중심에 명태균이 있죠.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요즘 명태균이 빠져나가려 명신이 콜검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하나만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그 또한 빌려준 돈 받은 것뿐이다. 그러니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은 무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만들 생각이던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명태균이 그럴 입장은 아니죠. 자신이 무언데 자신이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자가 진실을 숨기고 오로지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만 가지고 피해가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명태균의 진실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을 건지 불가하다 보는데요. 그 머리를 써봤자 국민들은 못 속이죠. 들키는 순간부터 어렵다는 말입니다. 명태균의 운명도 머지않았네요.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야겠죠. 강남 신사동에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들어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는다면 당선 무효될 수도 있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수시로 가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회의도 하고 뭐 TV 토론 준비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던 곳인데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았죠. 신고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주소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료 낸 것도 없고요. 장소가 신고되지도 않았고. 신고는 안 돼 있다.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면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썼을 것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법 선거 자금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불법 정치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그 대통령의 중마고 이전 세대 이철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대선 때만 운영이 된 줄 알았는데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거기가 일종의 아지트처럼 캠프 본부처럼 경선 이전부터 검찰총장 옷 벗고 정치로 가야지 할 때부터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다 걸리죠. 숨겨진 선거 사무실, 받은 돈은 없다. 명태균과 같은 내용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원뿔 원이네요. 고액 후원자의 건물에 공짜로 사무실을 썼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남매 중에 동생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가고. 선거법에 제일 많이 당선 무효되는 게 금품수수, 허위 사실, 그다음에 유사 사무실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그 아지트 비서실에 들어갔다. 대가를 줬다네요. 대가로 용산 비서실로 들어갔네요. 이 또한 명태균과 같네요. 대가로 김영성 공천을 준 거와 같으니 이 또한 원뿔 원이네요. 당선 무효 내용이 추가되었죠. 금품수수, 허위사실 많이 했죠. 유사 사무실이 한 곳이 아니라고 나오던데 이 또한 맞아떨어지네요. 당선 무효란 얘기죠. 윤석열은 일반인이 되는 순간 기소하고 수사하면 당선 무효는 따놓은 당산이죠. 조선일보가 세게 나오네요. 그럴만도 하죠. 과거 사례 같으면 진즉 포기하고 하야 선언을 했을 텐데 하도 끈질기고 끈질기니 대놓고 베갯머리 송사도 아니고 인사 개입 국정농단이란 기사를 썼네요. 끝내자, 지겹다, 보수 계멸이 무섭다, 위기를 느끼나 보네요. 보수 언론도 무서울 겁니다. 전쟁광 윤석열 미친 짓을 했다고 하네요. 훈령을 바꿨어요. 근데 마치 시행령 정치 비슷한 거거든요. 등으로 바꿔서 검찰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훈령을 바꿔서 원래 이를테면 유엔이나 나토 같은 국제기구에서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를 거쳐서 파견이든 파병이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살짝이 고쳤습니다. 등으로 바꿨어요. 등으로 바꾸는 이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헌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켜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몰 수도 있는 상황을, 그것도 헌법도 아니고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질서도 아닌 그 아래 한참 아래에 있는 훈령을 고쳐서 이걸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검찰들 수사권 간에 등을 붙여 애매모호한 짓을 하다 특활비 전액 삭감 당했죠. 하던 짓 어디 가겠나요? 저런 짓을 하다니 국민 생명, 국민의 안보를 대통이란 자가 직접 불법적인 행위로 했다는 거 아닌가요? 국가 내란 음모죄 아닌가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간땡이가 큰 건지 겁대가리가 없는 건지 무식무지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무식무지한 거라고 보이네요. 윤석열은 트럼프와 골프 칠 생각 하지 말고 트럼프 공부를 먼저 해야 할 듯한데요. 윤석열 하는 짓이 뭐 단순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24시간 안에 이걸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한국 정부가 지금 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나? 조율하기 전에 불쑥불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신행정부와의 그런 어떤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북한과의 접촉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조.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얘기를 하니까 참 급공손해지는 국방부 장관이네요. 당수 쳐서 장관 자리 하나 얻어 한참 까불더니 트럼프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요. 이로써 윤석열의 꿈, 계엄, 전쟁, 북풍 물 건너 갔죠. 요번 주 명신이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 유력한 언론사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속과 역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기사가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엔 뉴스토마토 아니고 네, 다른 한 유력 언론사인데 저는 솔직히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건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대통령실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 여사가 거기에 있는 참모들을 구성을 하는데 면접도 보고 사주도 달라고 그랬다. 대통령실 참모들 참모들 구성을 하는데 그 당사자인 역술인이 증언을 했다. 그 내용까지도 다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 그런 것을 다 이제 취재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터진다는 거죠. 명신이에 관련된 얘기들. 이제부터는 무속적인 내용들이 터질 모양입니다. 명신이가 무속인들을 이용해서 인사개입을 했다. 국정농단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죠. 명신이 날이 갈수록 큰일 났죠. 곧 특검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거부하면 끝날 운명이네요. 계속적인 빌드업으로 보이는데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보서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대급 실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부메랑이 돌아와 명신이에게 향하고 있네요. 그 부메랑은 명신이가 호사빌시켜 날렸으니 당연히 그 끝은 명신이를 향하겠죠. 그동안 윤석열, 명신이를 중심으로 해먹고 국민 우롱하던 자들 모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봅니다. 명태균은 어설픈 머리 쓰다 역풍 맞을 듯 하네요. 어설픈 잔지식으로 욕심 많은 썩은 정치인들과 모자란 윤은 속일지 몰라도 현명한 국민들은 속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어려워 보이네요. 요즘 하는 행위를 보니 말이죠. 요번 주부터 명신이 특검을 향한 빌드업이 시작되겠네요. 저 부역자들 특검으로 물어야겠죠. 국힘당도 정신 차리고 국민 그만 우롱하고 특검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까는 언니 응원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까는 언니 영상 소문 많이 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